안녕하세요. 광유기 변호사입니다. 요즘 부동산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 집값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가의 뉴스와 동시에 많이 접하게 되는 우리가 보도. 요즘 징여 역대 최고다. 싸게 팔 바에는 징여한다. 내년부터 징여취득세율도 상승,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조정되기 때문에 올해 엄청난 징여가 이루어지고 있다.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. 또 오늘 한 며칠 전에 또 나왔더라고요. 대대적으로 편법증을 잡겠다, 정부가. 이제 이런 뉴스도 동시에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어떤 건 편법증여고 어떤 건 현명한 절세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한번 저희가 짚어볼 건데요. 요새 많이들 질문 주시는 게요. 부모님한테 돈을 차용하면서 이자도 안 내면서 이게 징여로도 안 보이면서 막 이런 방식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. 변호사님 봤더니 2억까지는 이자 한 푼도 안 드리고 차용증만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저희가 뭐 차용증만 쓰면 문제 없을까요?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. 또는 두 번째로 부모님이 저희 집에 마치 세입자인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써가지고서 실제로 저희가 살 거지만 보증금을 받는 형식으로 부모님께 이거를 목돈을 좀 받는 방법 어떨까요? 이 두 가지를 참 문의들을 많이 주시는데요. 이게 완벽한 방법이다,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는 과세관청은 가족 간의 거래는 꼼꼼하게 유심히 아주 예민하게 들여다봅니다.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첫 번째, 인터넷에서 보면 많이들 뭐 이제 나오죠. 뭐 2억까지는 이제 없어도 되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셔서 마치 2억까지는 뭐 정말 전혀 과세관청에서 터치가 안 들어온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그 이자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그 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. 그 이자를 줄 때 연 이자가 1,000만 원 미만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지 않아도 이게 마치 징여가 아니다, 이제 이렇게 보는 규정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대략 한 4.6%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2억 원에 대한 연 이자가 9,200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1,000만 원, 그러니까 즉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가 1,000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2억까지는 좀 안심을 해도 된다,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이게 과세관청도요, 뭐 20년, 30년 동안에 2억을 이제 빌려가고서는 이자 한 푼 안 주고 10년, 20년 있다고 해서 그래 돼요, 1년에 1,000만 원까지는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,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이게 변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요, 그 자녀의 소득도 파고듭니다. 진짜 얘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억을 꼬간 거야?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. 그래서 한번 자료 볼까? 어떻게 차용증 썼지?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만약에 그 돈을 빌려간 자식이 뭐 고소득자이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고 뭐 비록 장기간 10년의 이제 대여 기간을 정했지만 충분히 변제 능력이 되고 막 이렇다면은 그래 뭐 징여가 아닐 수 있겠다, 편법 징여가 아닐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, 만약에 뭐 그 무슨 용도로 이제 빌려갔냐 이런 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증권 뭐 아니면 주식을 할 건데요, 뭐 비트코인에서 갚을 건데요, 약간 이런 안정적이지 않은 방식과 그 목적 등 이거는 좀 말이 좀 약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이렇다 싶으면 딱히 자식이 직업도 없고 뭐 주식으로 불려서 돈을 갚아, 이게 말이 돼? 약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편법증이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 차용증 쓰실 때도 목적 같은 걸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주택 구입 자금이라든지 뭐 변제 계획 같은 걸 하나 좀 달아 놓으셔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훨씬 좋을 수 있다. 그러니까 2억을 무조건 대여하는 게 베스트 방법이 아닐 수 있다. 근데 요거를 아시는 분들이 두 번째 활용하시는 게 이 임대차 계약서에 쓰시는 거거든요. 이거는요, 뭐 솔직히 말해서 주민센터에서 뭐 초인종 눌러서 누가 사는지 확인할 것도 아니잖아요. 막 이러세요. 이걸 뭐 어떻게 잡겠습니까? 약간 뭐 저 천재 아닙니까? 막 이렇게들 이제 하셔서 뭐 이 방안을 저희가 기가 막히게 생각해내는데요, 변호사님께 한번 확인 받으러 와봤어요,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. 그쵸? 주민센터나 뭐 세무서에서 초인종을 눌러보진 않죠. 그렇지만 부모님의 카드 내역서는 뒤집니다. 카드 내역서도 볼 수 있고요, 어디서 ATM기를 이용하셨는지, 생활권이 어떻게 되는지는 충분히 추적이 가능합니다. 그랬을 때 여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가족 간의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됐고 뭔가 수상한데 하고 나서 뚜두두두두 살펴 들어갔는데 이것저것 다 뒤져보니까 이상한데? 부모님의 생활 반경 여기가 전혀 아닌데? 그럼 니네 편법증이야, 이렇게 잡아내는 경우가 정말 있습니다.
그러니까 생각보다 치밀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이 걸릴 수 있어서 살지 않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편법 증여로 이제 의뢰돼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요. 그래서 제일 좋다 그러시면 최소한의 금액을 이제 계약서를 쓰시고 이제 차용증을 쓰시고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쓰시고 실제로 일정 부분의 이자를 드리고 또 변제 계획도 갖고 있으시고 이런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새 또 많이 얘기되는 게 이런 거 있죠. 막 집값이 너무 우두두두두 떨어지고 있으니까 나 이렇게 떨어져서 남한테 팔 바에는 내 자식 좋은 일 시키겠어. 나 그냥 내 자식한테 싸게 팔자. 이제 이러시는 분들 이제 생기시죠. 우리가 증여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좀 싸게 자식한테 팔 수 있어. 얼마까지 싸게 팔까요? 인터넷에 많이 나올 거예요. 뭐 3억. 뭐 30% 이런 얘기 있는데요. 실제로 3억 30% 이내라면은 그래도 네, 이 증여세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%와 3억 중에서 더 작은 금액. 이 집이 만약에 9억이다 이러면 2억 7천까지 싸게 하는 거. 그리고 뭐 8억이다 그럼 2억 4천. 그게 아니고 10억이 넘어가는 집은 맥스 3억. 이 정도로 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 맞고요.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시세야 언제 시세로 싼 3억인가요를 물어보신다면 뭐 6개월, 저는 6개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새 뭐 뉴스 보니까 뭐 9억 싸게 팔았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요. 이럴 때도 그 어느 금액을 증여로 볼 거냐 하면 아까 30% 3억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로 이제 간주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어쨌든 그 정도 금액을 좀 자식한테 싸게 파는 거는 이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으세요. 아, 비싸게 파는 경우도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정말 지금 영원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 거예요. 우리 자식이. 근데 이제 더 이상 이 집을 어떻게 지금 감당이 안 돼요. 근데 돈이 너무 없어요, 우리 애들이. 그래서 내가 좀 비싸게 사주고 싶어. 그러니까 조금 돈을 주고 싶은 거죠.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주시는 거죠, 집을. 이럴 때는 실제 거래보다 또 비싼 사례도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선에서 좀 비싸게 사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문제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,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제 부동산 매매를 통한 이런 거는 과세관청에서 잡힙니다. 그렇지만 현금을 주고받는 거는 그 즉시 과세관청에서 잡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. 결국 상속조사 때 걸리는 거고요. 그래서 좀 차근차근,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10억을 막 오늘 증여해도 안 잡히는 건 아닙니다. 아니고요. 뭐 한 1, 2억 정도까지는 과세관청의 레이더에 그렇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복불복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제일 안전한 거는 차라리 현금 증여가 낫지, 이렇게 부동산 거래를 통한 거는 요새 다 막 이렇게 내잖아요. 뭐 자료, 지출 증빙 같은 거, 금융거래 증빙 자료를 제출해서 만약에 이제 증여의 계획이 있으시다면, 그리고 부모님이 좀 젊으시다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통한 이런 이제 증여에 통해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보단 때로는 현금을 통한 잘 운용의 방법도 일은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. 그렇지만 자칫 잘못해서 이렇게 편법 증여가 됐을 때 미신고 등 가산세가 엄청나다는 거, 그때는 정말 세금 폭탄이 돼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명한 절세 또는 자식한테 잘 어떤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때는 전문가와 필수적으로 상담하시고 꼼꼼히 사전 조사를 거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 편법 증여, 어떻게 보면 절세인가 편법 증여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요즘 생각지도 못하게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궁금한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값이 또 빨리 떨어져요, 그죠?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막 와, 집값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, 천장 뚫렸다 막 이랬는데 또 지금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뭐 내려간다라는 전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급격한 부동산 시장 때문에 증여 상속 이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꼭 혼자서 가슴 끙끙 앓지 마시고요.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면 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실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니까요.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산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